자, 이제 4장이에요. 4장. 제목이 뭐죠? Physical Transformations of Pure Substanc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수한 물질의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전이라는 게 이제 이번 4장의 제목이거든요. 자, 우리가 2장, 3장에서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에 대해서 같이 이제 쭉 봤잖아요. 자, 이 연력학 1법칙과 2법칙, 이 기본 자연계를 이루는 연력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다면, 자, 이제 원리는 알았어. 이런 거. 1법칙도 이렇고 2법칙도 알았어. 그래서 뭐 2법칙에서 뭐가 나오죠? 엔트로피의 크기의 변화에 따라서 자발적인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2법칙의 뒷부분에 가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1법칙과 2법칙을 합쳐져서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그때 나온 개념 중에 깁스 자유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엔트로피를 갖다가 변화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엔트로피의 변화보다 좀 더 편리한 우리가 물리량이 거기서 나오죠. 깁스 자유에너지. 엔트로피로 이야기하면 개의 엔트로피, 그다음에 개가 아닌 주변의 엔트로피를 더한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깁스 자유 에너지로 다 얘기하면 굳이 뭐 그렇게 뭐 개니 뭐 주인이 따로따로 해갖고 더할 필요 없이 그냥 깁스 자유 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이 자발적인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자,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법칙과 2법칙의 연력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 원리들이 실제로 원리들을 갖다가 자연계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과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원리를 갖다가 설명을 해내냐, 이 원리가 여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부터 나와요. 4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상변화예요. 상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대표성을 띠는 거죠. 자,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을 이야기했는데 상전이는 그 원리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4장에도 제법 중요한 그 내용이, 개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뭐 4장의 사장의 순서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뭐 순서니까 넘어가죠. 자, 제일 처음에 상평형 그림. 예전에는 상평형도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뭐 상평형 그림이란 말로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쓰더라고요. 어차피 뭐 영어로는 페이스 다이아그램이라 그러죠. 페이스 다이아그램. 자,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상의 안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자, 요거는 좀 앞에 시작되는 제목과 앞에 이제 그 내용 요약을 먼저 해놨어요. 뒤에서 다 나올 이야기들이니까 A, B, C 내용들이 다 할 것이니까 이제 이 장도 그냥 넘어가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개념 정리부터,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죠. 용어. 상. 한국말로는 상이에요, 상.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언뜻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할 때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페이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고요. 또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둘 다 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스테이트라고 할 때는 특별히 상이라고 안 그러고 상태라는 말로다가도 한국말로는 많이 불리우기도 하죠. 얘는 그냥 상태라는 말은 잘 안 쓰죠. 페이스는 그냥 상이라는 말을 더 쓰고. 근데 얘를 또 상이라는 표현도 써요. 얘를 스테이트를 상태라는 라고 약간 태자를 붙이기도 하고 그냥 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죠? 영어로는 다른 용어입니다. 자,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테이트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 그 고체, 액체, 기체를 이야기할 때 스테이트라는 용어를 또 씁니다. 물론 이제 고체, 액체, 기체 말고 제4의 상태다 그래서 뭐 플라즈마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일단 뭐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이야기할 때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상은 뭐냐? 이 고체, 액체 이거를 이야기할 때도 상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체가 끓는 점에서 끓어서 증기가 돼요. 이때도 액체상이 기체상으로 변했다 할 때 페이스란 말을 써요. 페이스란 말도 쓰는데 이 페이스란 말은 단지 고체, 액체, 기체 그때만 쓰는 게 아니고 같은 액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페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페이스가. 같은 고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페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얼음 같은 경우를 보면요. 같은 얼음이라도 이게 압력과 온도 조건이 몇 도, 그다음에 압력이 몇 기압이냐에 따라서 고체들의 결정 구조가 H2O들이 서로 수소결합을 이루면서 쌓여간 이 결정 구조가 그 3차원적인 입체 구조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뭐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고 몇 가지 형태가 얼음도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각각 다른 페이스라고 불러요. 스테이트는 다 그냥 얼음이니까 솔리드 스테이트죠. 다 솔리드 스테이트. 스테이트는 그렇지만 페이스라고 부를 때는 같은 고체 안에도 여러 개의 페이스가 있고 액체 안에도 여러 개의 페이스가 있고 그죠? 뭐 기체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없죠. 기체야 뭐. 자, 기체 안에 여러 개의 상이 있는 경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보통은 이제 기체는 상이 이렇게 많이 다 있지 않죠. 기체상은 뭐. 자, 그래서 액체와 고체 안에도 여러 개의 상이 있을 수 있다. 뭐 지금부터 우리가 쓸 말들은 다 페이스란 말을 쓸 거예요. 페이스. 자, 상전이 고체가 용융이 돼갖고 액체가 됐어. 페이스 트랜지션, 상전이. 이러다 페이스란 말을 쓸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스테이트란 말을 쓸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구분하고 넘어가자. 두 번째, 이제 페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써놨어요. 정의니까 또 말하지 않고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말을 해봅시다. 자, 페이스는 정의가 뭐냐? 물질의 상이란 화학적인 조성은 물론 물리적인 상태까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있는 한 형태. 그게 페이스예요.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균일한 형태다. 뭐 정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냥 말로다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어쨌든 그래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균일한 물질의 형태다. 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상이 변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액체인데도 뭐 고압의 조건에서 또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변하면 얘네들이 서로 이루고 있는 그 분자들 간에 서로 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조금씩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른 페이스예요. 액체인데 온도와 압력 조건에 따라서 페이스가 1, 2, 3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페이스. 자, 그리고 이 페이스를 이야기할 때 앞으로 페이스는 기호로다가 P라고 쓸 거예요. 페이스의 P자. 상. 그래서 지금 페이스가 몇 개냐? 그러면 P는 뭐 1이다. P는 2다.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의 수를 P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 상태이다 할 때는 P는 1.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물에 있죠. 물. 순수한 물이에요. 어떤 온도 압력에서 순수한 물인데 그때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순수한 물이야. 그러면은 페이스가 상해수가 몇 개? 상해수가 1이죠. 뭐 물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물에다가 어떤 오일들을 막 분산시켜 놨어요. 그래서 물이 뿌여졌어. 작은 기름 오일 방울들이 물에 전체적으로 막 흩어져 갖고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지금 반투명으로 현탁이 됐어요. 그때는 페이스의 수는 2. 물 하나, 오일 하나. 이렇게 페이스가 두 개죠. 그죠? 균일한 거는 물, 오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균일하진 않잖아요. 물하고 기름이 섞인 거니까. 균일한 페이스가 몇 개? 전부 2개. 뭐 이런 식으로 페이스의 수를 씁니다. 자, 이거 뭐 사전적인 정의니까 뭐가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시스템이
페이스가 하나라면 1상계, 그죠? 단일상계 혹은 1상계. 페이스가 두 개라면 2상계,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혹은 뭐 3상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죠. 자, 페이스가 하나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페이스가 두 개일 수도 있고, 그죠? 자, 2상계일 수도 있고, 혹은 3상계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합금 있죠, 합금. 합금은 1상계일까요, 2상계일까요? 합금은 1상계로 취급합니다. 합금은 두 가지의 금속이 완전히 이렇게 화학적인, 이렇게 두 가지의 금속이 결합을 한 상태로다가 하나의 새로운 어떤 형태를, 금속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합금은 단일상계라고 취급을 하는데, 합금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죠, 이런 분산상, 물에 오일을 분산시켜 놨거나 이런 분산상은 아무리 균일하게 골고루 분산을 시켜 놨다 해도 얘네들은 미시적으로 보면 균일하지가 않다, 그죠. 얘네들은 단일상계가 아니라, 분산상은 보통 2상계 혹은 3상계, 단일상계가 아닙니다. 분산은 단일상계로 보지 않는다. 자, 우유죠, 우유. 우유는 뭘까요? 뭐 말 나온 김에 자꾸 나오네. 우유도 단일상계가 아니죠. 우유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균일하죠. 위에서 봐도 그냥 백탁, 바닥에서 떠도 똑같잖아요. 어디나 전체적으로 균일해 보이지만 그거는 거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균일한 거지, 우유를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단순하게 광학현미경으로 100배, 200배로다가만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방울 올려놓고 현미경으로 봐도 균일하지가 않아요. 우유 안에는, 우유의 대부분은 뭐죠? 물이죠, 물. 물이고 그 안에 그 유지방이나 그런 어떤 오일 성분들이 많이,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의 그런 영양 성분들이 많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게 자연히 유화가 돼 갖고 유화에 의해서 물하고 오일층이 분리되지가 않고 그냥 계속 유지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속 안에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현미경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이 하나, 오일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상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2상계가 아니라 뭐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이런 식입니다. 우유를 하나의 분산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분산상은 단일 상계로 취급하지 않는다. 뭐 예가 나온 김에 더 예를 들어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화장품, 로션이나 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페이스가 몇 개일까요? 우유하고 똑같아요. 단일 상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2상계나 3상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로션이나 크림 같은 것도 경우 보면 원료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물이고요. 그 물 안에 그 다양하게 피부에 도움을 주는, 뭐 보습을 주고 유분을 공급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우유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서 얘네들이 오일상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유화제라 그러죠. 그 유화제가 이 주변을 감싸서 분리되지가 않도록 잡아주는 것 뿐이지, 얘네들도 현미경으로 보면 단일상이 아니다. 그래서 분산상은 단일상계로 취급하지 않는다. 자, 이런 이야기가 책에 있어요. 뭐 제가 봐서 이거 뭐 그다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사장에서 여러 연력학적인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거는 뭐 지금 상에 대한 개념을, 이제 정의를 이야기하고 상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 자,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세요. 합금은 단일상으로 보고 분산상은 단일상으로 보지 않는다.